자, 안녕하세요. 자, 호주머니 어법 37강 들어갈게요. 37강 내용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론 강의 그만하고요. 어법 문제를 가지고서 직접 풀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실전적으로. 자, 37강 첫 번째 이런 표현 나왔네요. You can use this energy. 그죠? 그 다음에 make to make 이제 new sales 나왔는데 이런 어법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use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use와 관련된 어법을 좀 설명드릴 건데 영어에서 이 use라고 하는 단어들은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통째로 외워놓는 게 좋아요. use는 자, use, 목적어 다음에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를 쓰는 이런 방식으로 표준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게 정상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use가 동사로 또 어떻게 쓰면 used 투부정사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예,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는 옛날의 습관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be used가 있겠다. 그죠? be used 투부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be used to ing 동명사를 쓰는 게 있죠. 무슨 얘기다? 얘는 시험에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죠? 얘는 일반적으로 사물을 갖다가 주어로 놓았을 때 반드시 쓰고요. 얘는 일반적으로 생명체를 갖다가 주어로 놓았을 때 일반적으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뭘 씁니까? 사물이 주어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얘는 뭐라고 쓰냐면 어디에 익숙해지다 라고 해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there is가 나왔을 때 no use가 붙는 게 있어요. there is no use 이렇게 할 때는 ing 쓰죠. 소용없다. no use ing. 근데 요게 no use가 합쳐져서 useless가 되면요. useless는 투부정사와 함께 쓰죠. 둘 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use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u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to make가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문제는 자, 그들은 오래된 미신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제 이런 방식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way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설명해 볼게요. 영어에서 이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wa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way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받는데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수식을 받는데 way는 일단 기본적으로 how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사용하지가 않죠. 왜냐면 how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how를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총 3가지 형태를 주로 쓰더라고요. 어떻게 쓰냐면 일반적으로 접속사 대시나 관계 부사 where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형태로 바꿔서 in which 이렇게 쓰시고 주어, 동사, 목적어와 같이 문장이 완전한 형태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그냥 관계 대명사 있죠. 관계 대명사 대시나 which 같은 걸 쓰셔가지고 뒷문장을 갖다가 불완전하게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of를 쓰셔서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서 뭐뭐의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서 전치사 of 다음에 명사 형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대절의 대주어 동사는 for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for 주어 목적격으로 써야겠죠. for 주어 투부정사 또는 for가 생략되어서 투부정사와 같은 형태로 수식을 한다. 이런 거는 뭐다? 바로 암기해 주는 게 좋겠죠. 아, 요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암기해 주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that 있죠. 이 that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way 다음에 그죠? way 다음에 만약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라면 여기에 that이 생략되어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주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bring은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다? to bring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적어놓은 얘랑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들으시면서 반드시 필기하셔야 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 거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나사가 주인공으로 나왔네요. 자, 나사가 결정을 했대요. 이제 그 나사라고 하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포인트 펜이 필요하답니다. 왜 필요할까요? 우주 캡슐에서 글을 쓰기 위해서.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냐고 물으시면 그딴 건 없고요.
예,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경험한 거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아마 이론적으로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할 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투부정사를 설명하면서 뭐를 설명했었냐면, 투부정 원래는 대절이었는데, 그죠? 원래는 대절이었는데 대절이 파생되면서 관계대명사 같은 것도 튀어나왔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투부정사와 동명사 같은 것들이 튀어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절이 투부정사로도 바뀌고 그다음에 투부정사가 대절로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장이 절이 구가 되고 구가 절이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때 대절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단 말이죠. 뭐가 있냐면, 만약에 앞에 명사를 놓고서 수식을 한다라고 쳤을 때 첫 번째는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 대시 나와서 뒷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완전한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또 명사가 나와서 이번에는 관계 대명사인 대시 나와서 뒷문장을 불완전하게 쓰는 경우가 있죠.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 불완전하다는 게 무엇일까? 불완전하다는 것은 주어가 지금 빠져 있거나, 그죠? 또는 주어가 빠져 있거나 목적어가 빠져 있거나 또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빠져 있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주어나 목적어나 전치사 뒤에 명사가 빠지면 그걸 불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세 가지만. 명사가 제자리에 없는 걸 불완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냐면, 대시 이렇게 명사를 꾸며요. 이렇게 명사를 꾸미죠. 접속사 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개념을 나타내는 그냥 추상명사일 때만 해당하고요. 일반적인 형태가 있는 명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형체가 있는 명사라면 100%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투부정사에 어떤 용법이 있냐면 형용사적인 용법이 있죠. 투부정사에 형용사 용법이 있어요. 그러면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앞에 명사를 두고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왜 투부정사는 앞에서 못 꾸며주고 뒤에서 꾸며줄까? 왜냐면 이 대시라고 하는 것도 앞에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무조건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주죠. 공통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을 때 바로 접속사 대세 의미와 관계 대명사의 대세 의미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투부정사 뒷문장이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the wa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the way. 뜻이 뭐냐면 방법이죠. 그죠? 자, 방법이라는 말이 형체가 있나요? 형체가 없죠. 형체가 없다는 얘기는 얘는 분명히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일 때는 일반적으로 접속사 대시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뒷문장이 어떻겠죠? 완벽하겠죠. 그러니까 I know the way 이렇게 써볼게요. 나는 어떤 방법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떤 방법을 알게 됐냐면, 내가 I can build a house라고 할까요? 제가 집을 갖다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얘가 접속사 대시니까 뒷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완벽한 문장이 왔네요. 그죠? 왜?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대절로 바꾸라 그러면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조동사도 생략하고 동사에다 to를 붙여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To build a house라고 쓰시면 끝나는 거죠.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제가 the way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a pen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pen. 그러면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 이 펜은 형체가 있으니까, 형체가 있는 거니까 접속사 대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대시 오겠죠. 관계대명사 대시 왔다는 것은 뒷문장이 완전 불완전? 그렇죠. 불완전해야 된다. 그럼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I can write wit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뭐? 그 펜을 가지고. 그래서 뒷문장의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가 앞으로 넘어간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만약에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관계대명사에 해당하는 저희의 호주머니 어법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I can write with the pen인데, 그죠? 관계대명사를 썼으니까 앞에 선행사인 펜을 쓰고, 그리고 I can write with하고 pen 같으니까 생략을 한 거란 말이에요. 펜을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투부정사로 바꿔보세요. 자, 대 지워지고요. I 같으니까 I 없어지고 can 없어지고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니까 to write with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투부정사가 관계대명사의 용법처럼 사용된 거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얘는 접속사 대세의 용법처럼 사용된 거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벽한 거죠. 물론 관계대명사 용법도 주어가 다르면은 또 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설명하지 않고 이 어법의 기원이 뭔지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펜은 펜인데, 자, 형체가 있죠? 형체가 있으면 to는 관계대명사처럼 꾸며준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뒷문장 불완전. 그래서 어떤 펜이다? 아, 가지고 쓸 펜이니까 write with를 쓰는 거죠.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예. 자,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away라고 써볼게요. 제가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방법이라고 쓰시면 내가 사용할 방법이니까 to use 라고 쓰셔도 되고요. to use them.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죠. 예. 심지어는 여기다가 for me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왜? 얘는 추상명사니까 뒷문장이 완벽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완벽하죠. 주어, 의미상의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완벽해도 상관이 없더라.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강의가 이해가 안 되시면 반드시 제가 접속사 대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앞쪽 강의와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했던 앞쪽 강의를 반드시 보시고 오셔서 이런 원칙이 있구나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형체가 있는 명사는 무조건 관계대명사, 그리고 추상명사는 접속사 대시 가능하다. 물론 관계대명사는 추상명사에다 쓸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는 모든 명사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추상명사는 접속사 대과 사용한다.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하다. 요런 거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다음 질문은 자, 이제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difficult가 보이셔야 돼요. 이 difficult라고 하는 단어와 저희가 요거 설명했었다. 그죠? 많이 했었죠.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easy가 있었죠. 또요? hard가 있었죠. 만약에 호주머니 어법을 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게 된다. 그죠?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poss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다. 그죠? 이 형용사들의 특징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놓기 위해서 만든 형용사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주어는 사물이 돼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얘네들의 보통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는 이런 형태라고 했죠. it is 라고 쓰시고 뒤에 to 부정사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to learn English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이런 문장이 탄생하겠다. 이때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까? to 부정사에 있는 목적어가 그렇죠? 어디에 들어간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은 to 부정사는 형태가 변형되는 것이 없다. 절대로 수동태 형태라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시키지 마라. 요거거든요. 요법.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difficult 앞에 주어가 it이 아니죠. 예, it이 아니다는 얘기는 뒤에 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new car became difficult to drive 되겠죠. to 부정사. 그리고 요거 알려드릴게요. 쉽다, 어렵다 있죠. 그죠? 쉽다, 어렵다, 뭐 즐겁다 이런 단어 있죠. 요런 단어들은 예, 형용사 형태로 사용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to 부정사와 같이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have를 가져가지고 have 어려움, have 손쉬움, have 즐거움 같이 have 다음에 명사 형태를 가졌을 때는 뒤에 일반 ing 형태를 취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적어 놓으시고 체크하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얘가 have difficulty라고 썼으면 답을 ing라고 했을 겁니다. 예. 자, 다음 질문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지금 늦게 말했지만 지문을 하나씩 넘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먼저 푸셔야 돼요. 화면을 멈추시고 먼저 푸세요. 자, 문장 가장 앞에 보면 가주어 it이 있죠.
가주어 it은 뭐와 함께한다? 예, 진주어 to 부정사와 함께한다. 그래서 it, to, 가주어 진주어고, 요런 지문을 해석할 때 그들의 사람들, 백성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해석에서 맞다. 지배자들의 규칙이다. 역할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지문 한번 가볼게요. 자, 가주어 진주어가 있다면 이번에는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있죠. 대표적인 단어들이 make라는 단어와 find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생각을 나타내는 consider, 그 다음에 무슨 think라고 하는 단어, believe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이렇게 생각이나 말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목적어와 목적 보호를 가지는 몇 형식 문장이냐면 5형식 문장의 경우만 얘기할게요. 예, 목적어와 목적 보호를 가지는 경우에, 그죠? 목적 보호 자리에는 make 같은 경우에는 to가 생략되어 있는 동사 원형을 쓰죠. 원형 부정사를 사용하고 목적 보호라고 합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사용하고 나머지들은 to 부정사를 목적 보호 자리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예, 어떤 걸 묻냐면 이 목적어 자리에, 그죠? 목적어 자리에는 to 부정사를 갖다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만 쓰냐면 그냥 일반적인 명사나 동명사를 갖다가 사용한다는 거죠. 동명사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미상으로 내가 to 부정사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더 강조하고 싶어서 꼭 쓰고 싶다, 목적어 자리에 라고 했을 때는 가목적어 it을 갖다가 쓰시고 to 부정사를 뒤로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어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가 다를 때는 for, to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바뀔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대절로 바뀌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어차피 서로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래서 외우세요. 여기 목적 보호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 명사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make it 형 to, find it 형 to 이렇게 외우세요. 리듬을 타시고서 make it 형 to, find it 형 to 이렇게 속으로 따라 읽고 계시죠? 그죠?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make it, 제가 형용사, 명사 둘 다 된다 그랬죠? make it 뭐죠? to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진주어, 진목적어입니다. 다음 질문 가볼게요. 자, 이건 what이에요. 예, L자는 빠졌다고 가정하시고요. What you have to do is 이렇게 나왔죠. 자,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가 강조 구문에서 배웠었던 거죠. 이걸 뭐라 그랬죠? 유사 분열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유사 분열문인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분열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죠? 문장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을 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떤 하나의 문장에,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가지고서 볼게요. 예. You have to know where you are going 이라고 하는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만약에 you have to까지를, 요까지를 갖다 요렇게, 특이하죠? 요렇게 강조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문장을 갖다가 강조하는 지문과 강조하지 않는 지문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분열문은 다른 말로 하면 강조 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 구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강조 구문은 it is 강조할 내용, that 나머지 이렇게 쓰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명사나 명사 구절, 부사나 부사 구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유사 분열문이라고 하는 거죠. 뭘 쓰시냐면 all이나 what이나 무슨 thing 계열들, 예, 요렇게 쓰시고 강조할 내용 여기다 집어 넣으세요. 강조할 내용을 집어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동사 쓰는 겁니다. 예, is나 our 같은 is 쓰겠죠. is. 예, 쓰시고 나머지 문장 쓰는 겁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강조하는 문장에 do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만들어내었을 때는
뒷문장에는 동사 원형으로 투부정사가 붙은 단어를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는 게. 왜 그런지는 이미 저희가 강조 구문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깊게 설명은 안 하고요. 자, you have to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you have to. 근데 to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데 없죠. 그때 뭘 만든다고요? do를 만들려고 그랬죠. 이렇게 what you have to do 이렇게요. 그러면 나머지 문장을 그대로 쓰는 거니까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겠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강조하지 않은 문장으로 바꿔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 자,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저희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 love you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일반 문장인데 됐죠? 이게 대절이었어요. 대절. so that으로 바꿔볼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that은 뭘로 바뀐다 그랬습니까? that은 투부정사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to love you가 되겠죠.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문장 바꾸는 거예요. 저를 구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주어 있잖아요. 주어. 주어가 만약에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랑 다르다면은 의미상의 주어 쓰셔야 되죠. for me라고 이런 식으로 쓰셔야겠죠. 그죠? 이게 자, 동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태, 즉 자리, 자신이 동사 자리에다 쓰면 형태가 동사고요. 동사라 그러죠. 그리고 의미가 있죠. 의미는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포함하고 있는데 더 이상 동사 자리는 아니니까 형태상으로는 동사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더 이상 이제 동사가 없으니까 형태상으로는 주어가 아니고요. 의미만 주어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for me to love you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문장이 탄생하고 한 단계만 더 내려갈게요. 만약에 이걸 동명사로 쓰시면요. 됐죠? 얘가 loving이 되겠죠. 당신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쓴다? 목적격으로 쓰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소유격. 나의 당신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여기가 주어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꾸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 목적격과 소유격은 뭐라고 한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죠. 얘도 동명사. 왜 의미상의 주어인지는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이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for 다음에 목적격으로 쓰는데요. 만약에 앞에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사람은 약간 kind, 친절하다든가 nice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할까? careless, 굉장히 부주의하다든가, 그죠? 또는 rude, 무례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의미상의 주어를 for를 안 쓰고요. 특이하게 of를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례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는 of를 쓴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몇 개 안 남은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카트만두의 시티는 그죠? 따뜻한 기후를 즐기고 있는데,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make it 형투 했을 때 make라는 단어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to live를 쓰려면 make it pleasant to live here 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됐나요? 또 못 알아들었을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make it, 그죠? 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못 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pleasant, 목적보호 쓰시고요. 즐거운이라고. 그 다음에 진목적어 쓰면 되겠죠. to live her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굳이 투부정사를 갖다가 목적어 자리에다 굳이 쓰시겠다면, it을 안 쓰겠다면 동명사 형태로 바꿔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living이 된다. 이렇게 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문제에다 번호를 붙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멍청한 짓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준비한 문제는 이제 얼마 없는데, 자, 요거는 마찬가지예요. make it 형 2인데, 제가 대절의 주어 동사가 to로 바뀔 때 for가 붙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for가 붙으면 뒤에 to를 쓴다. 그죠? 그래서 for to 이렇게 되겠죠. 항상 잊지 마세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해석할 때는 얘를 이가 라고 주어로 해석하셔야 돼요. 건망증이 심한 아이들이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을, 가목적어니까요.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요. 야호! 끝났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노트 필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강의 노트는 제가 반드시 거기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주소는 여기에 나갑니다. 자, 37강이죠? 37강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38, 39, 40도 앞으로 이와 같은 컨셉으로 쭉 가겠습니다. 몇 강까지? 50강. 그러면 51강은 뭐다? 독해 수업이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